네, 안녕하세요. 자,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하쌤의 그림책 읽기 벌써 오늘이 6번째 되는 날이랍니다. 아, 축하.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은 뭐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다들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 같은 거 있죠. 뭐 연휴 잘 보내셨어요? 뭐 추석 잘 쉬었나요? 뭐 별일 없으셨어요? 뭐 이런 인사말 주고 받잖아요. 그럼 우리도 오늘 인사 한마디씩 주고 받으면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예, 일상적인 인사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추석을 요번 명절은 좀 여느 때와 다른 것 같지 않았나요? 저도 사실은 결혼한 지 19년이 이제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저 오늘 축하받을 일 있어요. 지금 생각났어요. 제가 오늘 결혼 기념일인 거 있죠? 저 몰랐는데 결혼 기념일인데 오늘은 19주년이거든 제가요. 제가 집을 나올 때까지도 생각이 안 났다.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죄송해요. 자화자찬. 저 오늘 축하받고 싶어서 그랬나 봅니다. 오늘 저의 19주년 결혼 기념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축하 메시지 한 말씀 다 해주세요. 와, 선생님 19주년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명절이 다른 때와 다른 게 저도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친정 뭐 시댁 예, 양쪽 어른들을 뵈러 가지 못했거든요. 좀 이동에 대해서 좀 저희가 동참, 이동 자제에 대한 동참 의미로 저희들도 이번에는 저희 자체 가정에서 명절을 쉬었답니다. 그래서 막상 갈 때는 늘 시댁이든 친정이든 갈 때는 해야 할 일들만 생각이 나서 명절이 마냥 즐겁지 않았다 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있었는데 또 집에 가만히 있어 보니 사실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럼 일을 안 하느냐? 아니더라고요. 새끼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연휴가 길었죠? 제 기억에 이번 연휴는 식구들 밥 차려주는 걸로 아마 시작해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시골을 가나 안 가나 똑같구나. 그럼 이왕이면 앞으로는 나는 가야지. 왜냐면 가면 또 새로운 뭐 새로움이 아니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명절은 역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다녀오는 게 더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 동참의 어떤 그러한 공고사항만 없다면 꾸준히 시골로 가는 걸로 저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자, 선생님, 저분 누구실까? 저분 어떡하지? 손사랑님, 선생님 오늘 너무 예쁘신걸요? 어머나. 예, 저는 이런 말은 항상 기분이 좋은 걸까요? 그냥 기분이 좋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 이후 첫 명절이라 뭔가 달라진 듯 기분이 묘했어요. 맞아요. 정말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한 명절이었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일지, 그렇죠. 중요한 건 오늘은 어떤 책일지, 우리 추석 연휴 인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우리가 생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할 때, 뭐 배고픈 나그네님 오늘도 홍시 들고 오셨네요. 여러분 이거 홍시 아니랬죠 제가. 예, 홍시 아닙니다. 하지만 홍시가 지금 어울리는 계절인 것 같아요. 나훈아의 홍시 아시죠? 내가 이 자리에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그래서 홍시, 뭐 오늘은 홍시로 할게요. 자, 홍시와 함께 하는 오늘 그림책 제목은 생각이 켜진 집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내가 뭔가 생각이라는 걸 내가 해봤나? 아니면 나는 요즘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꺼진 것이 아니라 생각이 켜진 집이래요. 제목 좀 매력 있지 않나요? 생각이 켜진 집? 여러분 어떻게 지금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칠지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만날 책은 생각이 켜진 집이라는 제목이고요. 개성과 뭐 창의성을 당연히 여기서 많이 좀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개성 이런 얘기도 되나요? 개성의 뜻 아세요?
제가 이런 걸 옛날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19금 방송 청취 불가면 편집해 주세요. 개성은요 저희 때 뭐라고 불렀냐면 개 같은 개 같은 성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개성 있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개성이라는 거, 여러분만의 개성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창의성, 여러분 요즘에 창의 하잖아요. 창의적 활동을 해야 된다, 창의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창의 또 혹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제발 우리 아이들이 좀 창의성을 길러줬으면 좋겠다, 창의적 인재를 글로벌하게 키우고 싶다. 모두 어머님들이 요즘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창의거든요. 그럼 그 창의가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그런 창의가 발휘되는 걸까? 아니면 창의는 만들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타고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 모든 것에 처음 질문을 저는 바로 이 생각이 켜진 집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는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생각이 켜진 집을 통해서 과연 나의 생각, 창의성, 개성, 남들과 다르게라는 이런 모든 의미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생각이 켜진 집이라는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는 사실은 제목만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도 1시간이 후딱 갈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자, 제가 그동안 올라온 이야기 한번 볼게요. 켜진 집. 하브루타 함께해요. 왜 하브루타 좋다. 네, 그리고 맞네요. 옛날에는 개성보다 획일성이 긍정적이었는데 요즘은 개성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예전에는 그 확산적 사고, 발산적 사고라고 했잖아요. 뭔가의 하나에서 우리가 좀 획일화되어 있는 사고, 뭐든지 하나, 생각도 하나, 이런 하나라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만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제 주변 환경들도 그렇고 제가 주로 하는 하브루타에서도 남들보다 뛰어나게가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뛰어나다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요즘에 우리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뛰어남보다는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몰입하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름의 시작이 뭘까? 다름은 무엇부터 시작할까? 바로 생각이다. 그래서 이 생각은 오늘 어떤 생각이고 켜진 집은 어떤 집인지 우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림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생각이 켜진 집. 네, 리사르 마르니의 글, 오드모렐 그림, 박선주 옹김입니다. 책은 책과 콩나무에서 발간되었고요. 자, 오늘의 책은요, 등장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등장인물이 없는 생각이 켜진 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우리 동네예요. 놀랄 일도 특별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동네 집은 모두 똑같이 생겼어요. 세모난 빨간 지붕에 창문이 2개, 대문이 하나씩 있지요. 대문에는 손잡이와 자물쇠가 하나씩 있고 창에는 회색의 두꺼운 덧창이 달려 있어요. 와, 혹시 여기서 우리 숨은 그림 찾기 해볼까요? 뭐 다른 집 하나 있을까? 제가 이미 찾아봤는데요,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모두들 밤이 되면 덧창을 꼭 닫고 아침이 되면 덧창을 활짝 열었어요. 꼭 그래야 하는 것처럼요. 와, 밤이 되면 모두가 저는 문을 닫고 아침이 되면 모두가 함께 덧창을 열고, 와,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집이 덧창을 닫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죠? 자, 아침이 밝았는데도 세상에나 덧창을 열지 않았네요. 와우. 벌써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뒤로도 이런 황당한 일이 밤낮으로 계속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도대체 저 집에 누가 사는 거야? 도무지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지. 어느 화창한 오후,
그 집 대문이 열리더니 집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어머나, 우와, 어디로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창피한 일이래요. 주인이 떠나간 그 집에는 눈에 띄게 망가졌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에는 금이 가고 덧창과 대문은 간신히 매달려 대롱거렸어요. 어머나, 보이시죠?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헐어버렸어요. 어느 날 집주인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그래서 집주인은 여행에서 가져온 것들로 새 집을 지었어요. 우리 동네랑 어울리지 않는 특이한 집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눈에도 달라 보이시나요? 저도 달라 보여요. 동네 사람들은 흥분해서 쑥덕거렸어요. 괴상망측하기도 해라. 저 집 색깔 봤어요? 그런데 다음날 동네 사람들 중 한 명이 파란색이 좋다며 덧창을 파란색으로 칠했어요. 오, 파란색으로 덧창한 집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는 빨간색 덧창도 괜찮아 보인다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붕 꼭대기에 망루를 올리고 작은 예쁜 탑을 만들어 집 옆에 붙였어요. 오, 조금 떨어진 곳에 어떤 집은 2층을 만들어 대나무로 벽을 장식하고 1층에는 마구간을 만들었지요. 옆집은 옥상에 야외 화장실과 베란다를 만들었어요. 앞집은 벽과 지붕을 온통 장가지로 덮었고 그 옆집은 벽을 유리로 바꿨어요. 우리 동네는 차츰차츰 볼거리가 많아졌어요. 강철판으로 만든 집, 마법 모자처럼 생긴 집, 둥근 지붕이 있는 집, 로켓 모양의 집, 빙글빙글 계단이 있는 집, 한 층만 있는 평범한 집도 있고 알록달록한 사탕집, 들어올리는 다리가 있는 집도 있었어요. 와, 점점 다양하다, 그죠? 자, 짜잔! 우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사과나 배 모양집, 크리스마스 트리를 닮은 집, 토성과 똑같은 집, 예쁜 꽃으로 둘러싸인 집도 생겼어요. 그리고 구두나 물고기 모양 집도 있고 달콤한 케이크처럼 생긴 집도 생겼지요. 수많은 생각들이 꽃을 피우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여가며 새로운 집들이 둥지를 틀었어요. 우와, 여러분 처음에 집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만났던 획일적으로 빨간 벽돌에 삼각 지붕에 덧창이 있는 집들. 근데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자, 제가 이 많은 다양한 집들 제가 골고루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우와, 여러분들은 이 집들 중에서 어떤 집이 마음에 드는 집이 있나요? 나 앞으로 집을 지으면 저런 집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라는 집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많은 다양한 집들이 생겨났더래요. 자, 다음 이야기로 가볼게요. 늘 새로운 집이 생기는 우리 동네는 이제 더는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꿈꾸며 맨 처음 밤에 불을 켜 놓았던 집주인에게 고마워하며 밤새 불을 밝힌답니다. 오, 어떤 불을 밝힐까? 어머나! 여러분 어때요? 이 불빛을 보고 이전에 어떤 집의 모양이었는지 혹시 이런 거 찾아보는 거 재밌지 않을까요? 이 집 기억나시나요? 이 집, 이 불빛은 어느 집의 모양의 불빛이었을까요? 와우, 여기 있지롱. 그죠? 그럼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이 켜진 집 기억나시죠? 자, 이 집, 여행을 다녀와서 만든 집 재료들로 이 집의 불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여기서? 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한번 재밌는 거 뭐를 해볼까요? 여러분 손짚어 보시면 좋은데, 자 우리 누가 뭐 한번 손짚어 볼까요? 어떤 집이, 자 어떤 모양의 집이었을까? 오, 이 불빛 보이시나요? 이 불빛은 어느 집 모양의 불빛이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짜잔, 와, 이렇게 예쁜 아치형의 집 모양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또 다른 책을 읽을 때 이런 재미도 있잖아요. 그죠? 나 이 집 알아. 이 집은 어떤 집이면서 퀴즈 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이 켜진 집이라는 그림책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그럼 제가 또 이제 질문을 또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만의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생각이 켜진 집에 대한 나의 생각 한 줄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가 또 공유하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이 켜진 집. 제목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씀하셔도 돼요. 생각이 켜진 집? 생각이 켜진 집이랑 어떤 집이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오, 그래. 그럼 이 글을 다 읽고 나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들의 생각 한 줄 우리 공유해 보아요. 자, 여러분 이 그림책 보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특이한 거 없었나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인물이 하나도 없죠? 여기는 정말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는 정말 그런 이야기예요. 와, 집에서 집으로 끝나는, 집을 통해서만 생각이 켜진 집이라는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정말 대단한, 저는 그림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좀 대단하다라는 표현 이상의 표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그림책은 그림으로 말을 한다 하는데 정말 그림책은 그림으로 말을 하는구나. 매번 제가 그림책을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간을 잠깐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자 없는 책부터 등장 없는 인물 책까지 개성 있는 책 수업. 아유, 뭐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글자 없는 책도 만나봤고요. 그죠? 글 없는 책, 소리 없는 책. 예, 읽어봤고요. 이렇게 또 등장인물이 없는, 물론 이제 소재는 집이라는 건 있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등장인물은 없는 그런 책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각자의 생각대로 지은 집. 집 아닌가요? 각자의 생각대로 지은 집. 맞아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쫙 펼쳐드린 그 다양한 집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지었겠죠. 맞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집이 나왔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굴집을 짓고 싶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었을까에 대한 아마 생각인 것 같아요. 동굴집을 짓고 싶었다. 참고로 동굴집 하면 난방이랍니까? 냉난방비가 거의 안 든대요. 그 동굴이 아시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대요. 그리고 우리가 저장하는 것도 동굴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말하는 냉장고가 없어도 충분히 저온 저장이 되는 정말 동굴. 제가 말하는 그 가벼운 동굴이 아니라 정말 동굴집. 예전에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우리가 특이한 집 이런 거 소개될 때 보니까 동굴집의 특성들을 얘기해 준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딱 생각한 게 있었어요. 동굴집을 지으면 저는 효소액을, 발효액을 나는 해야 되겠다. 그분이 한 400~500가지에 해당하는 발효를 그 동굴 안에 있잖아요. 앵글을 짜서, 와, 정말 저 동굴집 하면 저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배고픈 나그네님에게. 효소를 하시는 거 어떠냐. 그래서 그 단가가 또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2의 또 이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굴집 하면 저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삐삐쌤은, 저는 나머지 삐삐쌤
삐삐, 우리 말갈량이 삐삐가 좋아하는 걸 아시죠? 어디를 좋아하는지. 항상 나무 위에 다리를 걸치고 한 다리는 내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있으면서 지나가는 모든 것에 간여를 하고 간섭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 오지랖을 떨잖아요. 갑자기 삐삐새마니까 그 삐삐하고 연결 지어서 저는 생각이 나네요. 나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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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렇게 거주지는 아니더라도 별장을 짓는다면 나무집, 나무 위에 집, 예, 나무 위에 집. 저는 갑자기 그러니까는 삐삐 말고 또 저희 시절에 있던 그 이름 뭐죠? 허클베리피 말고 맞나 톰 소여의 몸이었나? 예, 그 보면 또 나무 위 집에서 항상 노는 게 있었는데 제가 또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참 라떼 말이야, 죄송해요. 그 다음에 소블리님, 그냥 단순히 불을 켠 행동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네요. 저 말 한번 우리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미 계획하고 의도하고 인지해서 내가 한 행동이 아니었는데 그냥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나의 자연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그 변화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창의성 있죠, 여러분. 그 창의성의 시작이 저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창의성은 타고난 거냐 뭐 길러지느냐 해서 지금은 그렇게들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타고남보다 만들어지는 창의성이 더 그거 하다. 그 창의성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그 기준이 하나가요. 가치 여부. 인정되는 가치 인정해 두고 창의성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 그 학자들의 어떤 얘기가 요즘의 창의성은 엉뚱함이 아니라 이게 엉뚱함에서 발생하죠. 근데 그것이 엉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제2의 가치 창조, 가치 형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창의적.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창의성의 방향이 그런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행동 있죠. 내가 인지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나의 행동 중에서 그 결과가 가치로 넘어가는 거. 물론 내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노력하고 그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도 맞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저기부터라는 거예요. 와,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뭐 창의성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 혹시 누가 있어요? 창의성, 창의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우리 예전에 창의라면 약간 괴짜라는 걸로도 좀 이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 아시죠? 우리가 괴짜라고 했는데 괴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엉뚱한 괴짜는 거기서 끝나면 그냥 괴짜는 괴짜로 끝나지만 그것으로 이어지는 가치 여부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제2의 우리 그 어떤 새로운 것의 발명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장영실, 예, 우리 삐삐쌤, 에디슨, 장영실 맞죠? 에디슨도 마찬가지고 장영실도 여러분 딱 우리가 창의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인물들. 또 뭐 아인슈타인도 뭐 버금가라면 그죠? 예, 서러울 정도로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였죠? 그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갈릴레이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두가 그 시작은 처음부터가 아닌데 이 모든 창의성 여기서 나온 이제 얘기를 조금 이어가자면 바로 우리가 그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으로 이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질문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죠. 왜 지구는 예를 들어서 둥글다 이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뭐였죠? 지구는 어떤 모양일까? 둥글까? 네모날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에서 생각으로 끝나면 생각인데 생각이 질문으로 이어져서 또 다른 생각을 넣는다면 하나의 자기만의 사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사실은 그림으로만 볼 수 있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얼마만큼 어떻게 다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게 많고 적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에게는 보여지는 나의 집과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집은 같은 모습일까요?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모두가 처음에는 획일적인 세모난
빨간 지붕에 그죠? 덧창이 2개 달려 있고 대문이 하나인 집이 모두 해결했어요. 그럼 자 우리가 외관에서 보는 집은 모두가 하나로 보이죠. 생김새를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삐삐쌤의 말처럼 자 외관에서 보여지는 집과 안에서 꾸며져 있는 집은 또 같을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 결국은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 주거 활동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어때요? 겉에서 보면 우리가 뭐 어떤 브랜드 하면 뭐 1동부터 10동까지가 모두가 겉은 똑같잖아요. 아파트의 특징이 그죠? 획일화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들의 뭐 가구라든지 뭐 소품이라든지 배치도가 똑같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게 뼈대 말고는 각자의 개성도로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밖에서 보는 집으로 모두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을 들여다 볼 것인지 그거는 이제 또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부분에서는 안에서 들여다 보는 그 집의 내부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모두가 같은 집이면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까? 마찬가지로 안에 집이 같을까? 그 생각부터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아파트는 내 마음대로 외관을 좀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들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모두가 누가 꼭 그래야만 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 아마 아무도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라고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생각으로 이어서 생각해보면 어때요? 생각으로 이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늘상 통상적 통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통상적 개념으로 이어져 왔던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어느 누군가 한 번쯤은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이 켜진 집이라는 걸로 비유해서 설명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켜진 집을 우리가 이제 단순히 집에 대해 있는 외관과 내관에 대한 모습만 또 볼 것인지 과연 아니면 이런 생각이 켜진 집이라는 이 말에 의해서 모두가 같은 것을 바라볼 때 누군가는 다른 생각으로 다른 행동을 한 결과 이런 양쪽의 면을 양가 법칙처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때요? 모두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라 그런 규칙이 있어요. 회사마다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왜 꼭 회사를 아침에 8시에 출근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하루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야. 그러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밤에 일하는 게 좋아. 그럼 나는 오후 점심을 먹고 여유있게 1시부터 가서 9시까지 일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이 켜져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켜져 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눠보는 거죠. 모두가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따라왔던 생각들에 대해서 내가 한 번쯤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가져보는 거. 여기에 집들처럼 모두가 같아. 근데 나는 남들이 문 닫을 때 나는 문을 열고 싶어. 그리고 나 좀 남들과 다른 집을 갖고 싶어. 문을 바꾸고 색깔을 바꿔보고 그죠? 창을 모양을 또 바꿔보고 집을 짓는 재료를 소재를 가지고 바꿔보고 이렇게 뭔가 생각을 다르게 해본다라는 거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생각을 다르게 가져본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 한 줄 지금 한번 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을 다르게 할 때 남들과 다른 생각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르게 생각하라. 그 다르게 생각하라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제 생각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각 먼저 듣고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자, 허팝? 허팝이 뭔가요? 허팝? 우리 그 김희 씨의 가로수가 조팝나무인가?
조팝나무 맞을 거, 이팝나무, 조팝나무 저도 늘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김희 씨 목이 조팝, 제가 틀렸으면 다음에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제가 조팝과 이팝이 헷갈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팝나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느낌이 흡팝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제가 무거워져서 나무 위에 올라가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 삐삐새 왕년에 나무를 좀 타셨던 분인가 봐요. 나무 위에 올라가시고. 저도 앞전에 앵두나무에 한번 올라가려고 했는데, 안 올라가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은, 제법 올라갔는데, 지금은 1단계 자체 다리 거치는 것까지도 좀 힘들더라고. 저도 제 나이의 흐름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 흡합이, 잠깐만. 유튜버예요, 미숙쌤. 그러면 유튜버, 이거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예. 차기생에 대한 답인 듯. 그 다음, 소블리님.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다르게 하는 건 내가 나대는 거 아닌가? 하는. 소블리님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나대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나대는 생각. 그럼 나대는 거는 나쁜 건가요? 나대는 거? 우리가 나댄다라는 표현이 약간 부정적 어감처럼 저도 들리긴 해요. 부정적 어감으로. 그런데 그러면 부정적인 걸 떠나서 그거 나댄다는 게 그러면 틀린 건가 옳은 건가 할 때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전 나대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현지님이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생각을 했구나. 뭔가 특별한 것 같다. 은지님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느끼시느냐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것 같다. 뭔가 특별하게 느껴진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좀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생각이 모두 같나요? 생각이 이제 같은 분, 우리가 뜻이 같다라고 하잖아요. 뜻이 같아서 이렇게 함께 일을 보통 하시기도 하잖아요.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협업해서 하는데 그 속에서도 저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가는 것에 있어서 생각도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자, 우리는 다수결의 법칙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다수가 같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정말 저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다수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어떤 판결을 이게 선택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 질문을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다수결의 법칙이 그러면 옳고 그름에 있어서도 다수결의 법칙으로 정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수결의 법칙이 만약에 10명 중에서 7명이 어떤 생각에 동의를 했어. 그러면 그 생각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 어때요? 옳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옳다 그르다에 의해서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왜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 거. 왜 그걸 정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정진해야 되고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면 그것을 다수결에 맡겨도 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투표할 때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보여드렸던 거, 나도 투표했어라는 책에 보면 나와요. 다수결의 어떤 원칙에 대해서, 투표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그래서 결론은 다수결의 그 본질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옳고 그름은 아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기 삐삐새 말씀처럼 익숙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지금 현장, 교실 현장에서 이런 생각이 나냐면 다수결이 아닌 사람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에서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택한 거는 그것에 대한 숫자적인 선택의 문제고 가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래서 모든 규칙들이 좀 바뀌더라고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과반수라는 거 있죠. 우리가 뭐 3분의 2 이렇게 규정을 두더라고요. 왜냐면 10명 중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6대 4도 6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요즘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 우리가 말하는 뭐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어떻게 동의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제적 인원수의 70% 이상 찬성 요렇게 이제 다수결의 원칙을 이렇게 많이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좀 다르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그죠? 다른 생각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가지고 논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냥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정이지 옳다 그러다의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여쭤봤느냐, 나대는 생각, 뭔가 특별한 생각, 이런 생각. 그 외에도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는 길은 홀로 가는 길 같고 외로운 싸움인 것 같고 나만 따당하는 것 같고, 이제 이거 보편적으로.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은 잠깐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도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다, 아니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생각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 다음 틀렸다라기보다는 내가 튀어서 시선이 모이는 약간 부담스러운, 내가 다른 생각을 말하는 게 약간 튀어이기 때문에 그 시선에 대한 부담감 느낄 수 있다, 그죠? 자, 우리 이 지금부터는 어때요? 시선 틀기를 합시다. 우리가 시선을 틀어버리는 거 어때요? 시선 틀기. 자, 내가 우리가 비판적 사고와 비평적 사고가 다르거든요. 비판과 비평이 다른 걸 볼 때 우리는 비판이 부정적인 개념이 강하다면 비평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조금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나의 다른 생각을 말하는 그 상황이 자연스러운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논쟁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나 생각 어때? 물었을 때 나는 너의 생각을 거기서 너의 생각 난 반대해가 아니라 너의 생각과 나는 다르게 생각해. 하지만 너의 생각도 인정해. 존중해. 그리고 내 생각 이렇다면 우리가 불필요한 언쟁을 벌일 필요는 없잖아요. 모두가 생각은 같을 수 없다는 거 말은 하고 머리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그래서 결론 네가 생각 내 생각이 다르면 네가 옳으냐, 우리 어른들이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른들이 노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서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듣고 제가 질문을 던져보니 그분들 양쪽 모두 뭐냐면 내가 틀린 거 내가 생각이 다른 걸 저 사람과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하면 내 말이 틀렸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인정하기 싫다라는 거. 자, 여기서의 우리가 생각한 거, 말씀드린 거, 우리가 생각이 다른 걸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의 기존에 살아온 문화와 주변 환경들의 어떤 상황으로 녹아든 우리의 사고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선 틀기를 하자는 거죠. 이제는 다름은 다름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틀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은 회의 자리에서 암만 생각해도 내가 생각이 달라 머뭇거릴 때,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틀림과 맞음을 떠나서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문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앞으로 바라는 대화 문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너의 생각, 나의 생각, 그거는 생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생각이 켜진 집이에요. 그럼 만약 생각이 꺼진 거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이 켜진 집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 켜진 한 집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본 다양한 형태의, 모양의, 색깔의 집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럼
생각이 꺼진 집은요? 꺼진 집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집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꺼진 집.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생각이 꺼진 집이란 땡땡땡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 줄 적어 보실까요? 생각이 꺼진 집이란 땡땡땡땡이다. 자, 어느 분 올려주시면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생각이 꺼진 집이란 생각이 꺼진 집. 자, 여러분 생각 없으시면 저 생각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각이 꺼진 집 하면 저는 제가 이 글을 이제 읽고 제가 질문을 해봤을 때 어떤 집이었냐면 말 그대로 그냥 멈춰 있는 거. 스탑. 생각이 꺼진 집 하면 그냥 저는 딱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뒤로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멈춰 있는 집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생각은. 그래서 멈춤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꺼진 집이란 소블리님이 허수아비이다. 오, 허수아비이다. 허수아비. 어떤 느낌일지 저도 느낌이 와요. 제 느낌이 맞을라나? 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그냥 허수아비의 의미를 우리가 각자 좀 지금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그 의미 아닌가요? 허수아비. 아니다. 허수아비는 무용지물은 아니잖아요. 허수아비는 허수아비 역할을 아주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데 허수아비를 우리 약간 빗대어서 비아냥 그릴 때 보면 약간 무용지물이라는 이 말과도 좀 연결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허수아비의 느낌을 조금 한번 풀어주셨으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일까 봐서. 네. 그 다음에 배고픈 나그네님이 뭐라고 했냐면 생각이 꺼진 집이란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것이다. 오,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것이다. 이것도 멈춤이라는 것과 연결이 될까요? 갇혀있는 것과 멈춰있는 것. 갇혀있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갈 때에 뭐 혼바, 그 다음 또 뭐죠? 혼조, 뭐 또 혼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 1인 생활에 지칭하는 명칭들이 많잖아요. 혼술, 그죠? 혼술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워낙 그런 부분이 너무나 이제 하나 뭐 평범화가 되어가지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잠시의 유행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이것이 만약에 잠시의 유행 트렌드가 아니라 이러한 문화의 형식으로가 앞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는 사람인이라는 의미를 다 아시잖아요. 사람인. 두 사람이 맞대어 서로에게 지탱하고 쓰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 두 사람이 지탱되어 있는 이 사람인자의 의미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저는 생각에. 그래서 이게 약간의 트렌드로만 한번 스쳐 지나가고 사람인이라는 이 형태의 사람이 더불어 1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두 사람 이상이 적어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고 뭐 화를 내든 아니면 웃든 즐겁든 함께 대화하는 그런 사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갇혀있는 사고는 혼자 있을수록 더 갇혀있지 않을까. 그래도 누군가가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생각에 갇혀있음이 조금은 그 빗장이 열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생각이 꺼진 집은 내가 없는 것이다. 와, 생각이 꺼진 집은 내가 없는 거. 나인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die.
die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꺼진 집이란 내가 없는 것이다. 결론은 그러면 뭐죠? 내가 되기 위한 생명체가 뭐죠? 생각이라고 우리가 반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로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려면 결론은 생각을 가져야만 내가 나로 살 수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단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생각이라는 게 생명력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생명력. 그것의 시작은 생각이다. 와우. 감사합니다. 그 다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만, 내 사고 안에서만 움직이려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꺼진 집이란 내 생각에 갇혀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게 자기 속에만 움츠려 있는 거. 그럴수록 우리가 갇혀있는 그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는 상황을 조금 바깥으로 나오게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역시 사람이라고 저는 또 생각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다를 수 있죠. 나는 뭐 여행을 통해서 나의 사고를, 여행이라는 요소가 정말 좋은 요소이기는 해요. 근데 뭐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잖아. 여행을 갈 때 혼자 가는 걸 선호하느냐, 뭐 둘이가 가는 걸 선호하느냐, 아니면 짝수로 가는 걸 선호하느냐, 홀수로 가는 걸 선호하느냐, 아니면 단체 떼거지로 가는 거를 선호하느냐. 여행에 대해서도 다 다르더라고. 여행은 뭐니 해도 혼자, 아니면 여행은 뭐니 해도 뭐 짝. 이것에 대한 생각도 뭐 너무나 다양하니까 제가 어느 게 뭐 좋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혼자 떠나는 여행은 혼자만의 여행이 필요하면서 내가 충분히 느끼고, 둘 이상 뭐 또 느끼는 건 있지만, 저는 이런 모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나름의 반경의 한계가 있다면 그거는 사람으로 채워지면 어떨까, 사람은 사람으로 좀 채워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계속 함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하나, 세워둔 대로 서 있고 입혀준 대로 있고, 있는 내 의지가 있고 있는 내 의지가 없는 상태. 허수아비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입혀주면, 허수아비야,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 너 너무 춥겠다. 자, 내가 털모자 씌워줄게. 감기 들겠다. 목도리 둘러줄게. 그러면 돌려주면 내가 감기 안 걸리고, 안 돌려주면 콜록콜록 감기 걸리고, 입혀주는 대로, 또 누워있으라면 누워있는 대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있는 그런 허수아비, 그것이 생각이 꺼진 집으로 정의하고 싶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꺼진 집에 대한 이런 의미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단 1초도 꺼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생각이 꺼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프가 되면, 생각이 온 오프에서 오프가 되지 않도록 늘 생각을 온으로, 그죠? 온 에어처럼 싱크 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도 생각이 꺼진 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꺼진 집에 대한 나름의 의미와 해석들이 너무 다양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가볍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 자체도 나는 이미 생각이 꺼진 집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생각이 켜진 집이잖아요. 물론 오늘 제목은. 근데 우리가 또 지금 나눈 거는 생각이 꺼진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이 켜진 집이란 어떤 집일까를 또 이야기해보면 또 어떤 생각이 또 나올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만나봤지만 어떤 변화를 원하거나 내가 멈춰 있음이 아니라 나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옮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 바쁜 와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만 생각한다고 또 다른 문제의 생각만 또 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주어진 문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가 6시에서 지금 8시로 가는 그 역량 인재형이 있잖아요. 포시에서 6시, 현재 지금 어느 곳에서는 8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지금 계속 강조되는 협업이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판, 뭐 크리에이티브도 있어요. 창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내가 문제는 당연히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자, 나는 이 문제를 해결을 가기 위한 방법과 해답으로 가기 위해서의 하나를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문제와 해결이라는, 문제와 방법이라는 이음줄이 뭐냐는 거죠. 이 이음줄, 우리가 음악 노트 할 때 이음줄 아시죠? 그 이음줄이 뭐냐? 바로 이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통한, 질문을 통한, 생각을 통한 답으로 가는 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예전에는 그냥 생각했어요 이 생각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이 켜진 집으로 가기 위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이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만난 생각이 켜진 집, 제가 오늘 짧게 읽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이 책을 한 번 더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이 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몰라 생각 중이에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생각하는 방법이 있나요 하면 딱히 없어요 또.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생각을 하기 위한 생각을 해보는 오후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요. 생각이 꺼진 집보다 물론 잠시 나의 생각을 꺼두겠습니다. 오프 할 때도 있겠죠. 잠시 쉬고 싶을 때. 그 외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이 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하시고 그 생각 속에서는 한 번쯤은 질문도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권유해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만난 생각이 켜진 집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이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또 시간은 또 어떻게 보낼까 저도 또 생각 중이에요. 그걸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후에 또 우리 마지막 이런 또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오후 시간은 여러분 모두가 생각, 내가 요즘에 어느 부분에 생각을 많이 두고 있는지, 나는 요즘에 어느 파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것을 생각하는지, 오늘은 여러분 생각이라는 두 글자로 오후를 가득 채워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역시나 여러분 안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댓글로 참여하진 않으시겠지만 혹시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있죠?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반드시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셔가지고 이 시간이 되면 자 내가 잊었다 하더라도 저 소리를 듣고 함께 이 라이브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생각이 자꾸 생각하다 보니 머리 아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오프해 두셨다가 다시 온 하셔서 생각 꼬질꼬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